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대본에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알고 이슈는 있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는 또 지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네. 바뀌어서 일단 해리스 또 부통령이 막 또 인기를 다시 올라오나 네. 이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이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세는 트럼프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당선이 되게 되면 국내에 어떤 영향이 올까? 네, 그렇게 보는 상황들인데 네. 일단은 두 분 중에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해안이 넓으신 우리 앵커님은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번에. 진짜로. 지난번에 아셨고요. 지난번에는 예. 진짜 트럼프가 될까? 했는데 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보면 왜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면 이분이라고 뜨잖아요. 안성재 셰프님이십니까? 안정재 셰프님. 예. 이분한 결과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진짜 모르겠어요, 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 처음이지 이러면서 또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아마 그 결과를 누구든 예측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알 수 시장은 없죠. 또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이거는, 퍼스트. 예,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재선을 성공한다 그러면은 우리 나 성공하게 되면 재선하게 되면 이런 거 할 거야라고 공약집이 딱 47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47대 대통령으로 되는 내가 할 게 47개 이러면서 만든 게 있거든요. 이게 아젠다 47 네, 이게 있는데 네. 거기 내용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그냥 미국밖에 없어. 그쵸. 나머지는 그냥 다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쪽으로 동맹은 무슨 동맹? 네. 관세 높여. 예,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예.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뭐 흑자폭을 늘린다? 과감 없이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아무 제한 없이 막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산업별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혹시나 가장 무서운 게 관세죠. 예, 저희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지가 않은 게 관세 쪽에 대해서 보편관세라고 해서 일단 다 올리고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네. 그게 그걸 재원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쇄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시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이 수출 주도적인 국가 입장 쪽에서는 상대국 쪽에서 관세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 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하는 게 많긴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다 죽으란 얘기죠, 이건요. 물가도 그쵸. 같이 다 올라가는 모습들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쪽에는 통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우려감들이 좀 커지는 모습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가 이렇게 빠져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게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잘 못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 네.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생각할 건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런 네. 쪽들은 약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습니다. 반반. 반반. 네,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또 관세 용어가 함께 또 칩스법 수정한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부담감은 있는데 그래도 먼저 가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자리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쵸. 공장 투자하고 이제 결과 나올 때가 됐고 생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그나마 관세 여파가 좀 제거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중국 대리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건 그나마 숨통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쪽인데 네. 나머지는 산업 전통 산업 쪽은 의외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기계 플랜트 조선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쪽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연료의 또 진심인 또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 우리 이제 에너지 수출국에 대한 입장을 좀 더 키우자 그래서 뭐 셰일 오일 그러니까 당선되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할 게 네. 시추하고 플랜트에서 그 관련된 것들 다 일단 행정명령으로 사인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요 땅은 이거 아니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연결돼서 혹시나 화학 쪽으로 연결되게 되면 또 나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제 관세가 또 다 상쇄해 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계 플랜트 또 조선 정도는 또 원유를 팔 때 보면은 가장 맨 위층에는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LNG, 네.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올 수 있는 또 그걸 통하는 낮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그러면 화력 발전들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누가 당선되느냐가 먼저고 그쵸. 거기서 당선됐을 때 과거처럼
제가 이제 되게 이분이 또 과격하게 얘기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는데 의외로 또 강한 선생님이 아니시고 유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나 나이 좀 들었어 그러면서 약간 좀 완화된 모드로 나가기 시작하면 또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쵸. 트럼프 같은 네. 사람이 바뀔까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몰라요. 무섭습니다. 예. 맞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일단 그러면 네. 업종적으로는 정리를 해주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달러랑 채권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선되고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일단은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당선되면은 우려감 때문에 거기까지 갔던 거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일단 좀 꺾여서 네. 눈치 좀 보겠죠. 네. 과연 진짜 나이 들어서 사람이 바뀌었는지, 사람은 안 바뀌는지 네. 보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흐름들을 보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 바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변화가 들어올 거고, 근데 중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정책적인 기조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재정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 기업 할 거면 미국 와서 해. 약간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영향이 없는 섹터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봐야 할까요? 우린 뭘 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자기네 국가를 챙긴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러면 그 나라 증시는 좋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는 좋겠죠. 네,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다 손절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났더니 아유 그때가 진짜 매매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또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 또 딜사이트 TV에서 미국 주식도 열심히 또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미국 계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쩐지 발음이 다르세요. 발음도 다르시고 이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그것도 하나의 방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더 이상 한국 증시에 대한 위축이 나오고 한 몇 개월 지나 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거 아닌데 싶으면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하고 어차피 저희는 뭐 한국만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네. 대안들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저희 날개를 펼쳐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문과 용어인데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냥 한 군데 있지 마시고 특히 이제 밤에는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매매 좀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라고 시차가 조금 좀 힘드시긴 할 겁니다. 내가 적응 좀 하시고 그러면서도 돈 되면 뭐든지 해야죠. 네, 그런 마인드로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본에 화장품 좀 준비하셨는데 언제 얘기할 거냐고 저희 작가님이 네. 좀 재촉하고 계십니다. 화장품주는 별거 없습니다. 준비는 해서 실적은 잘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이래서 좀 재미가 없어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실적 뚜껑 열어보시죠.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좀 억울해요. 왜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선방했던 모습들인데 시장이 좀 위축돼 있고 게다가 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잖아요. 요즘에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어제 로레알 같은 경우 쭉 밀리고. 근데 그거를 더 저희는 기뻐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못 파는 만큼 우리가 잘 팔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잘한다는 반증인데 왜 외국인들은 거기서 걔네들 뭐 하락했다고 우리 것까지 판다고 저희가 같이 동참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용감하게 K뷰티 움직이면서 실적 바라보면서 좀 대응해도 될 것 같은 흐름들인데.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고점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실적 나오는 것들 한번 뚜껑 열어보자. 그리고 또 3분기 잘 나왔으면은 3분기 실적 수출업과 함께 괜찮을 거고 4분기도 성수기들 있다 보니까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은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렸네요. 네. 그래도 아마 변화는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하고 실적 괜찮다. 그러면 적어도 매도할 기회는 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근데 오늘 사실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은 아모레퍼시픽 다 TP 하향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기대했던 부분들, 그래서 아직 그 북미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코스 RX가 생각보다 좀 덜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목표치가 한 30% 되는데 이번에는 10%밖에 안 났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들이 꺾으면
오히려 네. 그들이 다 좋다 그러면서 매수 그럼 주가가 안 가요. 아. 네, 오히려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꺾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고 그럴 때 그때부터 돌아가는 이런 청개구리 마인드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청개구리 마인드. 네, 그럼 청개구리 마인드로 화장품주 내에서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퍼시픽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대형사는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용감하게 네. 자신 있게 네. 맑고 자신 있게 화장품은 제닉. 오. 예. 왜 그런 트로 보세요? 아니, 제닉 많이 올라 있어서. 야. 네. 오른 게 더 갔겠죠. 아하. 이제 너무 왜 올랐는지에 대한 흐름들만 생각하게 되면 네. 그게 더 가지 않을까. 앵커님도 거의 매일 밤 하시죠? 이거 마스크팩 이게 네. 아니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시면서 매일 하세요, 근데? 매일은 안 해요. 그럼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와, 근데 그런 피부세요? 저는 매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 회사께 그렇게 좋대요. 네. 예, 바이오던스의 그 마스크팩 네. 이게 보니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예, 발라봤어야 알죠. 근데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저는 다 화장품은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유튜브가 저를 키웠습니다. 화장품 네. 쪽은. 네. 보다 보니까 틱토커 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또 얘기를 하는 거 봤었을 때 네. 조회수도 높고 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또 나오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없던 게 갑자기 이제 순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네. 잘 팔린다는 증거겠죠. 어허. 근데 지금 보면은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0억대는 넘을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300억대. 음. 거의 뭐 이제는 자리를 잡는 거로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그거 얼마나 돈이 되겠어라고 하는데 돈 된다던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제자로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오. 네, 1,0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게 내년까지도 혹시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대면은 순이익은 최소한 200억대 이상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 쪽에서 차라리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랐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조정 나왔다 그러면 샀다가 돌아가는 힘은 좀 나오지 않나. 쪽에서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일단 만약에 매매해서 보실 거면은 그 순위들 또 계속 또 업데이트 해봐야 되겠죠. 네. 예, 그거 보시면서 돈 벌어서 저도 마스크팩 좀 하면 예,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네. 그냥 마스크팩보다 단가도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얼마예요? 특징이 있어요. 뭐 그냥 마스크팩 우리가 시트에 들어가는 1,000원. 게 1,000원, 1,500원이면 예. 이거는 최소 3,000원에서 뭐 10,000원대까지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사요. 비쌉니다. 예. 제니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인사하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